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추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문법이 되겠죠. 자, 오늘 문법 세 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형식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어, 동사, 보어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형식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개념을 확인한 것을 가지고 예제에서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먼저 연습 문제들을 풀어보신 다음에 제 강의를 계속해서 수강해 주시면 제가 모든 연습 문제들을 분석, 해석해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학습한 문법의 개념들을 문장에다 적용해 보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오늘 강의 진행되니까요. 하나하나 따라오시면서 오늘 학습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적 개념부터 확인해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문법적 개념은 바로 주어, 동사, 보어의 구조에 대한 문법적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어떤 거가 있냐면 바로 보어의 품사죠. 보어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보어의 품사로 쓸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명사랑 형용사가 있겠죠. 자, 우선 첫 번째 명사로 쓰이는 경우죠. 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주어랑 동사가 나온 다음에 뒤에 보어가 구성되는 건데 그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명사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주어하고 누가 보어가 동격으로 쓰인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주 쉬운 예 하나 들어볼게요. I am a student. 이렇게 봅시다. 나는 학생이라는 아주 쉬운 부분인데 얘가 주어고 얘가 보어가 되겠죠. 얘랑 얘가 어떤 상태입니까? 동격의 상태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쓰이는 게 바로 명사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형용사가 있겠죠. 이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로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 줄 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는 성격이라든지 성질도 가능하겠죠. 요런 걸 나타낼 때 형용사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쉬운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I am happy. 매우 쉽죠? 자, 얘 같은 경우 보시면 이 I랑 happy라고 하는 것은 동격이 아닙니다. 얘는 뭐예요? 이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쓰이는 것을 우리가 형용사 보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보어의 품사는 두 가지로 사용될 수 있는데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내줄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명사 같은 경우는 주어와 동격으로 쓰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개념은요. 형용사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명사 보어로 나올 때는 어렵지 않은데 형용사 보어로 나왔을 때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형용사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형용사의 역할과 위치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자, 역할 첫 번째는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거, 명사를 수식해주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역할 두 번째는 우리가 방금 봤었던 것은 보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의 보어로 쓰일 때는 주격 보어 또는 목적어의 보어로 쓰일 때는 목적격 보어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위치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명사를 수식하는 위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명사가 있어요. 자, 일반적인 경우는 형용사가 앞쪽에 나와서 이렇게 뒤에를 꾸며주는 경우죠. 자, 이럴 때는 형용사가 단어 하나로 되어져 있을 때 이렇게 앞에서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형용사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단어가 두 개 이상으로 되어져 있을 때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주로 그러다 보니까 누가 되냐면 형용사 구라든지 형용사 절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A로 시작하는 A 형용사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형태냐면 뭐 unlike라든지 alive라든지 이런 애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원래 얘는요 A가 따로 떨어져 나가져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다른 두 개의 단어로 되어져 있었던 건데 현대 영어로 오면서 이게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얘도 뒤에서 앞으로 꾸며줘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형용사구로 대표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용사 자체의 뒤에 뭔가 추가적으로 붙어 있는 경우죠. 자, 요런 경우가 있겠고요. 자,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바로 투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얘가 어떻게 구성된다? 뒤에 뭔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아닙니까? 두 단어 이상으로 되어져 있죠? 무조건 뒤에서 꾸며줘야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거 있습니까? 자, 투부정사 말고 또 하나 더 있죠? 분사 있죠? 분사. 자, 분사 같은 경우도 뒤에 뭔가 추가로 붙은다면 뒤에서 앞으로 꾸며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형용사 절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누구누구요? 관계대명사랑
그리고 관계 부사절 있죠. 요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겠다. 단어 하나인 경우는 앞에서, 단어 두 개 이상인 경우는 뒤에서 꾸며준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편하게 기억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어 역할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얘는 무조건 위치가 단순하겠죠.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어, 동사, 보어로 구성되니까 이 자리가 바로 누구 자리예요? 형용사 자리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떤 형태로 오든 상관없습니다. 바로 보어 자리가 형사 자리니까 여기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다라고 위치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동사들을 좀 살펴볼 건데 보어로 사용되는 동사들의 분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확인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경우죠. 이럴 때에는 be, keep, remain, stay, lie, stand와 같은 이런 친구들이 적용돼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be 같은 경우는 뭐뭐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keep이라고 되어지고 remain, stay라고 되면 계속해서 뭐뭐 되는 것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고요. lie도 뭐뭐이다, stand 뭐뭐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의 변화를 나타낼 때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주어의 변화라는 것은 become, get, go, come, learn, turn, for가 같은 동사들이 나왔을 때 주어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주로 뭐뭐가 되다라고 해석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가 되겠죠. 자, 주어에 대한 생각을 나타낼 때도 또 쓸 수가 있겠는데요. seem이라든지 appear 같은 것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뭐뭐인 것 같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때 쓰는 형태가 되겠죠. 자, 네 번째, 주어에 대한 느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look이라든지 sound라든지 feel이라든지 taste라든지 smell 같은 뭡니까 이거? 지각동사 또는 감각동사라 부르는 애들이 있죠. 지각동사, 감각동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런 아이들을 갖고 바로 보어 역할로 구성이 되는 주어, 동사, 보어 구조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들의 네 가지의 분류를 좀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기억해 주실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방금 앞에서 분류를 살펴봤는데요. 그 분류를 모두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잘 쓰인 9가지 정도의 동사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형식의 대표적인 동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9개의 동사들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걔네 보시면 be, become, look, seem, appear, sound, feel, stay, remain 이렇게 총 9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해석 보시면 be라고 되어져 있으면 뭐뭐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become은 뭐뭐이 되다. 자, look이라고 되면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하게 보이다. seem도 뭐뭐하게 보이다, 뭐뭐처럼 보이다 또는 뭐뭐인 것 같다. appear 같은 경우도 뭐뭐하게 나타나다, 뭐뭐하게 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sound는 뭐뭐하게 들리다, feel은 뭐뭐하게 느껴지다, stay, remain은 뭐뭐하게 유지하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쓰이는 이 형식 동사들이다. 그러니까 얘네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예요? 바로 보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 정도는 어떻게 놓는 게 좋겠다? 암기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9개 얼마 안 되니까요. 얘네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주 사용되는 이 형식 표현들을 좀 정리해 놓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얘네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come true, turn pale, go wrong, go bad, run short, run dry, fall asleep, look young, remain silent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형식 동사와 그 뒤에 보어들이 되겠고요. 자, 얘네들은 자주 쓰이는 형태들이다 보니까 좀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come true 하면 무슨 뜻입니까? 실현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turn pale이라고 되어져 있는 건 창백해지다. go wrong 하면은 잘못되다. go bad 하면 상하다. run short 하면 부족하다 또는 떨어지다. run dry 하면 마르다 또는 고갈되다. fall asleep 하면 잠이 들다. look young 하면 젊어 보이다. remain silent 하면 침묵을 지키다. 이런 뜻이 되니까요. 얘네들은 자주 쓰이는 관용적인 어구들이니까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우리가 문장을 분석하고 해석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문법적 개념들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개념들 가지고 이제 뭐 해야겠습니까? 예제에서 한번 문장에서 적용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었던 문법적 개념들을 실제 문장에서 적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에 3개의 문장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적용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7번 예제가 되겠습니다. The 21st century is the age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The 21st century라 되어진 얘가 뭐가 되겠다? 주어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s라고 되어지는 이 친구가 동사가 되겠죠. 자, the age라 되어지는 얘가 뭡니까? 보어입니다. 무슨 보어? 명사 보어죠. 자, 명사 보어 어떻게 된다?
얘와 얘로 이렇게 동격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주어랑 보어가 동격으로 연결되는 게 명사 보어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of부터 시작해서 knowledge까지가 앞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A of B 구조인 경우는 요 B가 A를 꾸며주고 있는 역할로 구성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끊을 데가 없네요. 한 번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21세기라고 하는 것은요, 정보와 지식의 에이지, 시대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게 정리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번입니다. Water is vital for our brain to function smoothly.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water라고 되어진 얘가 누가 되겠고, 주어가 되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i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vital, 여기가 보어가 되겠죠. 이번에 형용사 보어 나왔네요. 그러니까 주어의 무슨 역할, 상태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해주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for our brain부터 시작해서 smoothly까지 전체 다 부사입니다. 자, 여기 안에 좀 보시면 for our brain이라 되어진 여기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고요.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투부정사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가지고 왔을 때는 어떻게 해석해 주셔야 되냐면 얘와 얘를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가 봅시다. Water is vital. water라고 하는 것, 즉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뭐에 있어서 중요하냐? 자, 우리의 뇌가요, 부드럽게 작동하는 데 있어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뇌가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to function이라 되어 있는 게 어떤 역할? 서술어처럼 연결이 되면서 해석해 주시면 쉽게 주술관계로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예제가 되겠습니다. My dream came true after all.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my dream, 여기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came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true라 되어져 있는 게 보어입니다. 여기 형용사 보어 동일하게 세워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after all은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만 끊어가시면 쉽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꿈은 실현되었습니다 라는 얘기 되겠죠. after all, 결국에는요, 마침내는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제에서 앞에서 확인했었던 문법적 개념들을 적용해 봤는데요. 자, 이제 실제로 연습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뒤로 넘어가서 연습 문제 미리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분석 해석해 보신 다음에 제 강의를 계속해서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 정리해 보시고 분석 해석해 보신 다음에 제 강의를 계속해서 수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 다 해보시고 해석 다 해보셨죠? 자, 꼭 해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9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A passion for pleasure is the secret of remaining young.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A passion이라 되어져 있는 얘가 뭐가 되겠어요? 주어가 되겠죠? for pleasure 이라 되어져 있는 게 얘를 꾸며주고 있고요. is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가 되겠습니다. the secret이라 되어져 있는 얘가 보어가 되겠고요. of부터 뒤에 전체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 remain이라는 동명사 나와져 있죠. 얘가 동사적 특성을 취하고 있을 테니까 0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보어 역할도 해주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pleasure라 되어져 있죠. 즐거움에 대한 a passion,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is the secret, 여기서 좀 끊어가겠습니다. 비결이라고 합니다. 어떤 비결이요? remaining young, 젊은 채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여기 명사였어요. 명사 보어였으니까 이 주어와 명사가 이렇게 동격으로 연결되는 동격 보어로 사용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Access to medical services remains a problem in many parts of the world.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access라 되어진 얘가 뭐가 되겠어요?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to medical services라 되어져 있는 게 access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의 전치사 구가 되겠고요. 자, remains라 되어져 있는 얘가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a problem, 여기가 보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in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다 구성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AOB죠. 그래서 the word가 이 many parts로 연결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좀 해석해 봐야 되겠네요. 자, access to medical services remains a problem. 여기까지 끊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문제로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디에서요? In many parts of the world, 바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해석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고요. 자, a problem이라 되어 있는 게 명사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다? 여기 주어와
요 보어는 동격으로 연결되고 있었던 구성이겠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번이 되겠습니다. Just be yourself and stay true to your values.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just라 되어져 있는 건 부사가 되겠고요. 자, be 하고 나오고 있죠. 여기 뭡니까? 명령문 구성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주어 you가 생략되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동사 원형 구성돼야 명령문이죠. 얘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yourself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어가 되겠죠. 주어와 지금 yourself가 동격으로 연결되고 있는 명사입니다. 명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고요. and 접속사입니다. 마찬가지로 명령문으로 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stay라고 되어져 있는 얘가 동사가 되겠고요. true라 되어져 있는 게 보어가 되겠는데 이번엔 형용사 보어로 쓰여져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주어 you였죠. you와 연결되면서 주어 you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과 되겠고요. 자, to부터 시작해서 your values는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었겠고요. 자, 그러면 해석해 봐야겠죠. Just be yourself. 그저 너 자신이 되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끊어갑시다. 그리고 stay true 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stay true 하면은 요거 관용적 표현이죠. 어떤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충실하다 라는 뜻이죠. 충실하다. 자, 그러니까 뭐에 충실하는 거예요? to your values. 그러니까 너의 가치에 충실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너의 가치 또는 너의 가치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의 가치관에 충실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2번이 되겠습니다. You don't get older, you get better.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you가 주어가 되겠고요. don't get,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order, 여기가 보어입니다. 우리 잘 기억하셔야 될 거 뭐예요? 비교급이 나와도, 비교 표현이 나와도 이 비교 표현은 원래의 역할을 그대로 한다는 소리예요. 원래 역할 어떤 거예요? 형용사면 형용사 역할, 부사면 부사 역할을 그대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요 표시는 부연 표시죠. 그리고 you가 주어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get이 동사입니다. 자, better 나와져 있는데 여기도 보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better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시면 굿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well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굿에 와서도 better, best로 연결되고요. 비교급에서요. 자, well도 better, best로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쓰였는지를 문맥적으로 해석해 보시면서 확인하셔야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봐야 되는데, 자, older도 형용사, 그리고 better도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굿에서 왔다는 소리죠. 자, 따라서 얘네 같은 경우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겠죠? 해석해 봅시다. You don't get older. 당신은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다. 부연 표시해 줄 때 부연 같은 경우는 즉, 그리고 또는 반면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봐야 되니까 어떤 게 들어가면 좋겠어요? 반면에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반면에 you get better.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다? 더 나아지는 거다. 더 발전하는 거다. 더 좋아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3번 문장입니다. Proper nutrition and relaxation seem important for student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Proper nutrition and relaxation 이렇게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seem이라 되어져 있는 거 이게 동사가 되겠죠. important 여기가 보어가 되겠고요. for 전치사, students 명사니까 부사구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자, important라 되어져 있는 거 이거 형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어의 상태 나타내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끊어줄 부분도 단순하게 여기만 하나 끊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석해 봅시다. 적절한 영양분과 그리고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하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있어서요? For students, 학생에게 있어서요. 학생들에게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4번 문장입니다. Children can feel insecure in a new environment.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children이 주어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can feel 여기가 동사가 되는데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insecure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는 보어가 되겠죠. 이번에도 형용사 보어가 나와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전치사 in부터 시작해서 뒤에 명사구 나와져 있죠. 그래서 전체 부사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끊어가시는 거 쉽네요. 여기서 끊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석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은요 can feel insecure 불안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언제요? In a new environment. 새로운 환경에 있을 때요. 새로운 환경에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5번 문장이 되겠습니다. This cup of medicine for kids tastes like fruit.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This cup of medicine.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자, 이 메디슨 누굴 위한 거? For kids. 요게 얘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Taste로 되어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like fruit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 있는데 보어가 되겠습니다. 이 형
이형식 동사 뒤에 전치사구가 나왔을 때는요, 생각보다 얘가 무슨 역할 해줄 때가 많다? 보호 역할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치사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부사이긴 합니다. 많은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를 위한 기침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 끊을 데가 없어요. Taste like fruit, 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과일 맛처럼 느껴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과일 맛이 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taste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맛이 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 한국말로 그냥 느껴지다로 해석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부분인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자, 26번하고 27번 같은 경우는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올바른지 틀렸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였죠. 그 부분도 적용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This ring looks lovely with my other rings.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this ring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look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동사가 되겠죠. 자, 우리 look 기억하고 있잖아요. 어떤 거? 이거 바로 이 형식 동사라는 거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lovely 자리는 무슨 자리? 보호 자리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with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 다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될 거 있습니다. 형용사 뒤에 ly가 이렇게 붙으면 얘는 뭐예요? 부사가 되죠. 자, 근데 명사에다가 ly가 이렇게 붙으면 얘는 형용사가 됩니다. 러브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명사에 ly가 붙어서 지금 뭐가 됐다? 형용사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용사 보호로 쓰인 거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 그래서 러블리는 올바르게 쓰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기억하실 거 other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other라고 하는 친구는요, 뒤에 무조건 누굴 갖고 온다? 복수 명사를 갖고 온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기억해 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교되는 거는 another죠. another 같은 경우는 뒤에 뭘 취한다? 단수 명사를 취한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또 나올 때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ring looks lovely. 이 반지는 예쁘게 보인다. 끊어갑시다. With my other rings. 나의 다른 반지들과 함께,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he music sounded very loudly, so we had to shout to each other.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The music,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sound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very 부사가 되어 있고요. loudly 되어져 있네요. 여기 뭡니까? 부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so 여기 접속사입니다. 위 주어 had to shout, 여기 동사가 되겠죠. to each other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운드라고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부사를 뒤에 갖고 옵니까? 아니죠. 얘는 뒤에 뭐 갖고 오는 거예요? 보호를 갖고 오는 그런 동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보호 자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아, 여기 같은 경우는 loudly가 잘못 쓰인 거구나. 그래서 loud로 쓰여야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 따라서 여기는 부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보호 자리가 되는 거죠. 형용사 보호 자리였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해놓으면 좋은 거예요? 이 형식 동사를 좀 외워놓으면 좀 편하게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끊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usic sounded very loud. 자, 음악이 매우 크게 들렸다라고 합니다. 끊어갑시다. So, 그래서 we had to shout. 자,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죠? have to 하면 뭐예요?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무 나타내주는 거 우리 기억하시고 계시죠? 자, 얘랑 비슷하게 쓸 수 있는 표현들 잘 알고 계시죠? should라든지 must라든지 ought to 정도는 기억해 놓고 계셔야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됐대요? 소리쳐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끊어갑시다. 누구에게요? to each other, 서로에게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each other는 하나로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거는 그냥 서로 이렇게 해석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9번입니다. In extremely hot weather, dairy products go bad easily.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in부터 시작해서 weather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dairy product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go 동사죠. bad가 보호가 되겠습니다. easily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쉽게 처리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봅시다. extremely 극도로 또는 매우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hot weather 바로 어떤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더운 날씨를 얘기해 주고 있죠. 극도로 더운 날씨에서는요. 끊어갑시다. dairy products랑 연결되고 있는 거죠. 유제품이라고 하는 것이요. go bad. 아까 우리가 관용적으로 기억해 놓으면 좋다고 했었죠. 상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상한다라고 합니다. easily 쉽게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30번입니다. She turned pale at the sight of blood.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she가 주어가 되겠고요. turned라 되어져 있는 얘가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pale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호입니다.
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는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urn pale, 우리가 아까 관용적 표현으로 외워놨던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백해지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봅시다. She turned pale, 그녀는 어떻게 됐대요? 창백해졌다라고 합니다. At the sight of blood, 피를 보고는요. 자, 피 봤을 때 창백해지는 사람들 좀 있죠? 자, 여기에서 그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1번입니다. Our earth is suffering and time is running short. We must act now.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Our earth,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is suffering, 여기가 동사입니다. 현재 진행 시제죠. 자, and 접속사가 되겠고요. time 주어가 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현재 진행 시제 나왔네요. is running, 여기 동사입니다. 현재 진행 시제 그대로 사용된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running 뒤에 연결되고 있는 거 short라 되어져 있는 게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문장 we가 주어, must act,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now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must 앞에서 봤었던 have to랑 똑같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었죠.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이었죠.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봅시다. Our earth is suffering, 우리의 지구가 어떻게 하고 있대요? 고통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And time is running short. 그리고 어떻게 된대요? 시간은 부족해져 가고 있다 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죠. 이것도 관용 표현으로 우리가 기억해 놨던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we must act now. 우리는 어떻게 된대요? 이제 행동해야만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연습 문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문법 세 번째 시간 마무리 지었습니다. 주어, 동사, 보호로 구성되어져 있는 문법적인 개념들 우리가 확인해 봤었고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예제에 적용해 보고 그리고 연습 문제로 연습을 좀 진행해 봤죠. 자, 오늘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것들 또 잘 확인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어떻게 하셔야겠다? 복습 철저하게 해 놓으셔야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적 개념들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들이 문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문장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좀 확인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저는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리시의 제임스 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